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글로벌 증시 상황 점검하고요. 여기서 오늘도 출발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아침에 이제 애플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나스닥 선물 밀린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보다 심하게 아시아 증시가 하락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미국 증시도 내리긴 했는데요. 예,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네, 미국 시장은 그 의외로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내리긴 예. 내렸습니다. 네. S&P업이 0.3% 정도 내렸고요. 다우지수는 한 0.6%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아시다시피 딱 30종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주요 역할이 분명히 애플인데 애플이 하나 1.7% 정도 내리니까 그만큼 영향이 딴 거보다 좀 컸죠. 아시다시피 S&P업은 달랑 500주인데 500개인데 이건 30개니까 그만큼 영향이 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은 의외로 또 강보합이 나면서 뭐 아주 미세하나마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또 올라가는 아주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금값인데요. 금값이 결국은 1,6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1,600달러가 넘어서 끝난 거는 물론 금이란 게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약간 의미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2013년 3월 이후 처음 이 정도가 넘었고요.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1월 초였나요? 미국이 이란에 그 사령관을 암살했을 때 잠깐 1,600달러 터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는 제대로 오늘 1,600달러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름도 이제 잊어먹었습니다. 솔레이마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죠?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름이 어려서 저는 평생 외우지 못합니다. 여튼 기술주는 0.37%나 오늘 떨어지면서 애플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오늘 정확히 1.8% 떨어졌습니다. 장 전이나 어저께 시간에서는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은 나름 그 정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애플의 주가가 왜 그런 큰 영향이 없었냐면 최근 한 달만 오른쪽만 보시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치 효과를 계속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대적으로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셔서 그렇죠. 관심이 없으셔서 나스닥보다 최근 한 달은 오히려 졌습니다. 그만큼 이미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코로나19의 영향이. 왜냐하면 매출이 17%가 중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생산은 일부 맥 컴퓨터 제품 제약은 거의 다 이제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반영되고 있었던 차에 회사에서 얘기하는 정도가 그렇게 크게 충격은 없었습니다. 아마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회사 자체에서 가이던스를 못 맞출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조금씩 내린 곳이 벌써 한 3군데, 4군데가 나왔습니다. D.A. 데이비슨에서는 385달러에서 370달러로 내렸고요. 바클레이즈는 304달러에서 297달러. 캐너코드는 355에서 345. 미세하나만 내렸는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좀 낮췄기 때문에 그만큼 따라가는 걸로 보여야 되겠고요. 아마 앞으로도 며칠 동안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바꾼 것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이 이러다 보니 당연히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다 받았던 것들인데요. 코보라든가 스카이웍스,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라고 보는데 이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최근 들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그 말 때문에 더 떨어지거나 그럴 영향은 별로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주가와 채권 가격과 금값이 함께 오르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는 뭐 단기적인 조정이지만 미국 증시 잘 가고 있고요. 금값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랐고 채권값도 오르는지는 뭐 좀 기간에 따라 판단하기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좀 달리 가야 될 자산들이 함께 가고 있다 이런 데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상당히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랑 채권이랑 약간 반대로 가는 게 그렇죠. 맞고요. 주가 떨어지면 이제 금값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시험을 보면 딱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다르게 얘기했으면 물론 전제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는 틀린 거가 되겠는데 그런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미국 주가 기준으로 말씀하면 주가도 오르고요. 채권 값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는데 앞서 잠시 보여드렸다시피 금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은 채권인데요. 채권은 이제 보통
10년물이나 20년물 얘기하는데요. 10년물이 알게 모르게 지금 1.6% 수준으로 다 떨어져서 간혹가다 왕왕 다시 한번 뭐 장단기 역전 얘기하는데요. 채권 값으로 보면 금리랑 이제 반대 그림인데 이게 보면 미국의 국채를 한 번에 가장 쓸 수 있는 미국에서 제일 거래가 잘 되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년짜리 채권을 갖고 운영하는 ETF인데요. 물론 최고점은 작년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다시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20년 채권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고요. 나머지 주식시장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특이한 일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 모르는 주식이 올라가기보다는 냉정히 보면 초대형 미국에서도 초대형 성장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림인데 이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위에 파란색 좀 진하게 보이는 것이 소위 미국에서 초대형 성장주 한 1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이라는 거는 뭐 수소 전기차다, 뭐 바이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매출이 많이 늘어났던 거, 앞으로 늘어날 거, 이익 자체가 늘어났거나 앞으로도 늘어날 거 그렇게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성장주인데 대부분 이제 위에 시가총액 큰 것들을 위주되어 있는데요. 그것들과 지금 작년 가을 이후에 이제 외국도 좋아진다 해서 아래 그래프는 노란색은 전 세계 다우 지수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다우 지수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상향해서 멈칫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의 초대형주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예 주식을 싫다, 채권 갖고 너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나마 주식을 하겠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캐시플로우가 즉 잉여 현금이 안전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현금 보유도 많고 성장도 계속하는 걸 안전한 걸 찾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건데요. 그런 흐름이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대형 성장주 주식에서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이 안전하다. 현금도 많고 뭐 그런 쪽으로 흐름에서 이런 기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한마디로 보면 코로나19로 표현하건 글로벌 경기의 불안을 얘기하건 어찌 됐건 간에 뭔가 불안한 사람들이 지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애플도 얘기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시장 특징주,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와 연결 지을 만한 기업 좀 알려주세요. 상당히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 혹시 식당 이렇게 가보시면 네, 점심 때 할 수 없이 가는 식당 말고요. 네. 주말에 이제 저녁 때 가족들이랑 주말에 이렇게 나고는 외식하는 보는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썰렁하죠. 예, 그리고 마트에 가더라도 예전 같은 마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재미없는데요. 미국은 약간 딴판입니다. 코스트코가 지금 사상치 효과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코스트코의 그런 나름 이미지도 있고 역량도 있겠지만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오늘 월마트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전체적인 실적은 약간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온라인 매출은 뭐 50%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약간 좀 서운하죠. 이마트, 신세계 그런 관련된 리테일 업종이 다 좋지 않거든요. 여전히 경쟁이 워낙 심하고 미국은 압도적인 그런 큰 대형 업체들이 몇 개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온라인 하는 기업만 해도 수백 개가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계가 아닌가 싶네요. 네. 코스트코하고 이마트를 비교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마트를 관심 갖자는 얘기는 아니고 코스트코는 잘 나가는데 우리 국내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좀 눈여겨보긴 하지만 고민이 많다. 네, 그 정도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뉴욕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